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두는 건설업계의 분위기를 감안한 듯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현장을 전형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설업계가 새해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산업이 앞장서 이겨내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18일 논현동 소재의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2023 건설인 신년인사에서 김상수 회장은 지난해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 위축 등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산업이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금년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 산업을 다시 한번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 갑시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도 이에 화답하듯 건설인이 활기를 찾아야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활기를 찾아야 우리 경제가 활기를 찾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일머니를 기반 삼아서 정부 내 연 500달러의 수주를 달성해서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다짐대로 지난해 경기 침체 위기로 국면한 건설업계가 올해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펀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예금으로 몰리는 자금의 증권시장 재진입, 이렇게 꼽았습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제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최우선 과제로 펀드 시장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공모펀드 혁신을 위해 장기투자 비과세 펀드 도입과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 또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프라임 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를 확대하는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전담 TF 구성과 관련해선 이미 내부적으로는 출범했으며 특히 사모펀드의 배당소득과세 처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단기자금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기업공개시장 선진화 방안 모색, 세계증권협회 협의회 연차총회 주최, 투자자 보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인 만큼 업권 간 균형을 맞춰 협회를 운영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예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금으로의 머니무브도 계속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서유석 회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앞장서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서초 레미안 원밸리 재건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와 조합 간의 시공비 부분에 대한 갈등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입주가 2개월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내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작업자들은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 공사 현장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8월 삼성물산에 단지 설계 변경과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를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조합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56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8월부터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공사비 증액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요청한 내용들,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뭐 단지 고급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 내용만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공사는 조합 명예 통장에 사업비 인출을 막겠다고 강수까지 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이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증액분을 내기 위한 상가통 매각을 진행하던 중 내부 분란이 일어나 지난해 9월 부조합장은 해임되고 조합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면서 조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조합 사무실을 찾았지만 조합은 여전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편 11일경 삼성물산은 조합의 2개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이 한 요인인데 이렇게 되면 10월 말이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입니다. 이 경기가 얼어붙으며 아파트 분양 시장도 연일 찬바람입니다. 하지만 굵직한 개발 호재에 더해서 주거 편의성까지 갖췄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같은 학군인데 절반 가격의 분양 가격이면 이 대구의 분양 현장 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분양 현장. 상담 부스마다 직원들의 분양 설명이 한창이고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모형을 꼼꼼히 살핍니다. 주택시장의 불경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곳 분양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다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과 청약 조건이 수월한 데다 무엇보다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는 수성구 명품 학군과 동일한 학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1호선과 2호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졌지만 곧 있으면 여기에 편리성을 더 더해줄 더 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X고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처에 이제 인근의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아울렛 등 이제 다양한 쇼핑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X고선은 대구의 도시철도 1, 2, 3호선을 모두 연결해주기 때문에 예상되는 기대 효과가 큽니다. 또 단지 근처로 동대구 벤처밸리 활성화가 계획돼 있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동대구 벤처밸리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대구시는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해 영남권 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단지는 전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거실을 우물형 천장으로 만듦으로써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동선을 편리하게 설계하고 곳곳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공간 활용성을 높인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문만 틀었는데 세면대가 위치한 게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네, 저처럼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특징인데요. 이외에도 거실과 다이닝 공간, 주방이 통합된 LDK 구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독립형 아일랜드로 인테리어까지 잡았습니다. 이 단지는 1차 계약금과 중도금 50%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100m에서) 차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어찌 될까요? 예전이었으면 정말 처참했을 텐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만큼 자동차 안전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건데요. 현대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검증했습니다. 현장을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속 64km로 달리는 아이오닉 5가 100톤의 충돌벽에 부딪히며 여행을 밀립니다.
전면부와 앞바퀴는 크게 파손됐으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차체에서는 연기가 피오릅니다. 운전석과 2열에 착석한 인체 모형인 더미의 모습은 에어백에 가려져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에서 진행된 충돌 안전평가 현장입니다. 전기차는 충돌 사고가 나면 차문이 열리지 않아 위험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듯 연구원들이 일그러진 차문을 열고 센서와 계측기가 연결된 선들을 연결하며 충돌 결과값을 측정합니다. 반파된 차체와는 달리 운전석과 승객석에 앉은 더미는 에어백에 감싸져 운전한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매일 100회 이상, 연간 3만 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사고에서 발생하는 여러 충돌 사례들을 분석, 승객과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승객의 다양한 자세 변화에 맞춰 최적의 안전장치를 탑재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제네시스 GV80을 운전하다 10m 높이의 경사지서 몇 바퀴나 구르는 전복 사고를 당했지만 큰 부상을 피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사례와 더불어 최근에 나반떼 N을 타고 LA를 여행 중 91m 협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도 생존한 여성의 일화가 전해지며 북미 시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차체 안정성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현대차 그룹은 2022년 북미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인 총 147만 4,224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2021년 49,621대와 비교해 13.7% 늘어난 56,410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안전성 같은 경우는 GV80이나 타이거즈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성비 좋게 만든 현대차가 이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만들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총 26개 차량에서 획득하고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 전용 전기차 모델 모두가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현대차 그룹.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김웅모입니다. 로봇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등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는 AI 등을 통한 자동화 플랫폼으로 이러한 시간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바로 온 로봇이 구현했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로봇 기업 온로봇이 뉴 플랫폼 디플로이를 공개했습니다. 디플로이는 자동으로 하드웨어 설비를 감지하고 로봇 동작을 설계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프로그램 로직과 신호 교환, 문제 해결, 로봇 동작이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자동 생성됩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실행 과정에서 수동으로 진행됐던 작업들이 자동화된 겁니다. 온로봇은 뉴 플랫폼을 통해 배치 작업의 시간을 40시간에서 4시간으로 90%나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n our industry we market things about being easy, but we all know from the end user standpoint the actual application is still difficult. This is solving an enormous headache for all of these companies. The system integrator can grow, sell 10 times more project, as Enrico said. The robot manufacturers can sell a lot more robots, and the manufacturers finally can have an easy solution to the headache that they've been having all along. 그동안 로봇 업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던 엔지니어 전문가와 통합 인력의 부족. 이로 인해 소규모 미숙련 제조업체에게는 자동화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디플로이는 프로그래밍을 단순화하고 사용법도 간단해 기존 프로그래밍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애플리케이션에도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해 아직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은 신규 영역의 로봇 도입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로봇 브랜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어도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디플로이의 첫 번째 버전을 선보인 온로봇. 향후 3.0 버전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온로봇은 디플로이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든 제조업체가 협업 자동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네,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흩어진 가족이 한데 모여 오랜만에 함께해야 할 시간, 이 설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만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명절 증후군은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명절 보내는 방법, 김효성 기자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신다혜 교수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 증상에 따른 올바른 치료법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설 명절 건강 챙기는 법 알아봤습니다.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해서 생기는 근육통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명절이 끝난 후에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다 누워 계시거나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안마를 한다던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음식들 그리고 좀 저칼로리의 음식들을 찾아서 일부러 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연휴가 끝나기 전에 휴식을 꼭 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전이랑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이나 안마 같은 걸로 풀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더 심해지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은 더 간과하고 낫겠지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불안, 우울, 짜증감 같은 경우가 이제 2주 이상 특별히 지속되거나 내가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후에 많이 피곤하고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 상태가 좀 악화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명절 후에 더 피로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만성 질환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코로나는 걸리고 또 재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의 건강 상태는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친척들을 만나고 싶겠지만 본인이 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좀 심하거나 이상 증상들이 있다면 가능한 한 좀 모이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이시더라도 손도 자주 씻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있는 경우 또는 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이제 귀경하거나 하실 때 2, 3일 전에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에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특히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까먹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꼭 그 약을 챙겨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이 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독감이랑 코로나 다 같이 검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나의 건강도 챙기고 내 주변 사람들 건강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국내 ETF 시장 규모는 8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ETF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지 또 올해 유망한 테마는 무엇일지 김하슬 기자가 김성훈 하나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을 만나서 ETF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성장성에 투자하는 최초 ETF를 선보인 한화자산운용. 특히 올해 가장 처음 상장하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ETF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방산을 유망한 테마로 본 겁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은 방산외에도 우주항공과 도심항공교통 그리고 반도체 테마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ETF 전체 시장의 규모가 80조가 넘는 82조 원 정도까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연말에는 약간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70조대 후반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앞으로 ETF 시장은 5년 안에 최소 200조에서 300조 정도 규모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개별 종목 위주의 직접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특정 종목에 이제 투자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ETF나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TF는 한 주만 투자하셔도 이미
그 해당 ETF 내에서 10종목 이상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ETF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우주항공 and UAM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출시했던 상품 중에서 글로벌 D램 반도체라는 상품이 있어요. D램 관련된 기업들은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예전에 한 10몇 년 전부터 D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들을 키워내려고 노력했지만 기업을 못했습니다. 방산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뭐 폴란드의 저희 K9 자주포 수주부터 해서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안 K방산 FN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3일 동안 순매수 금액이 25억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하나그룹이 대표적인 그런 방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룹 차원에서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퇴직연금 TC나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이 되기 때문에 해외형 ETF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좌를 분리해서 일반적인 주식 위탁 계좌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구분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와 산업군들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가 시장에 이미 600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보니까 ETF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이 원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ETF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주요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구입할 때 여러 딜러사를 방문해 비교하고 견적을 내고 더 싼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존의 대면 판매 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해답으로 전 모델을 온라인 판매로 팔겠다는 외제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혼다코리아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다코리아가 인터넷 주문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섭니다. 일부 온라인 전용 모델을 선보일 뿐인 타 브랜드와는 달리 고객들이 혼다의 정기종 모델을 인터넷 주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온라인에서 저희들 모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올해 내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 경로 변경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이점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원 프라이스 정책을 저희들이 자동차 쪽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매장을 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희 혼다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55억의 투자 금액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방식은 자동차 모델에만 국한되며 혼다코리아의 모터사이클 부문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 오프라인으로만 판매가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비에 맞춰 신차 출시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5가지 기종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2개의 기종이고요. 하반기에 3개 기종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모델은요 CRV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동시에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2022년 3,142대를 팔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9% 감소한 혼다코리아. 노재팬 운동 이후 계속되는 실적 한파를 뚫고 따뜻한 봄날에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혼다코리아의 노림수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